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명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별의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되면 레드 자이언트가 되죠. 적석거성이 되면 그 외곽가스를 중력으로 다 붙잡아두기 어렵습니다. 이때 되면 슈퍼 솔라 스텔라 윈드가 생겨서 거대 항성풍에 의해서 레드 자이언트를 구성하고 있던 외곽가스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간 구름이 됩니다. 성간가스가 되죠. 빠를 경우에는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사이에 별의 외곽가스 전체가 인터스텔라 미디엄 성간가스가 됩니다. 지금 보여주는 이 자료는 이 레드 자이언트의 한 예로서 HD 65750이란 이 별은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외곽가스들을 성강물질로 우주로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그 성강물질이 다시 중력 수축해서 솔라 시스템이 되고 우리 지구가 되고 지구 표면에 유기체라는 생명 현상이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별에서 레드 자이언트 스테이지에서 형성된 카본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실리콘, 철 이런 것들이 철 같은 게 이제 마지막 슈퍼노바 상태에 생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구 표면에서 생명 현상에서 아주 귀중한 엘리먼트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특히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HNOP, 수소, 탄소, 산소, 질소, 그리고 일부 황이 들어가고 그렇게 생긴 모든 유기물질에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주는 것은 인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현상은 CHNOP의 지구 표면적인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 참 중요한데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수소와 탄소와 산소와 질소 그리고 인, 이 5가지 엘리먼트들의 가속적인 서큘레이션, 태양 에너지를 매개로 한 서큘레이션을 생명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수소하고 카본이 특히 중요한데 카본은 생명체, 유기체의 전체 골격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산소까지 들어가면 5탄당, 6탄당 이렇게 되면 결국은 DNA 핵산 물질의 아주 기본 골격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질소가 들어가면 드디어 아미노산의 중요한 요소가 되죠. 아미노산이 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퍼가 들어가면 아미노산의 구조들이 공유결합에 의해서 아주 단단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인은, 최종인 포스포러스 인은 생명체 내에서, 세포 내에서 아주 발전기 역할을 합니다. 건전지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인산기로서 단백질이 인산화되면 드디어 단백질이 액티베이션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생체에 중요한 6가지 엘리먼트들의 결합들, 그것의 분해와 결합에 의해서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대사작용이라고 그러죠. 특히 수소하고 탄소를 보면 우리가 생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가스들도 모두 다 수소하고 탄소의 결합일 뿐이죠. 참으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가스들도 수소하고 카본의 탄소의 결합입니다.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도 수소하고 탄소의 아주 무한히 긴 사슬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기름, 모터 오일도 수소하고 탄소의 결합일 뿐입니다. 디젤유도 그렇고 가솔린도 다 수소하고 탄소의 결합이라는 거죠. 결국은 별 전체에서도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헬륨이 생기고 헬륨이 3알파 프로세스에서 카본을 만들어내죠. 결국 우리 태양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카본이 축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체에 중요한 알코올류 보시면 메탄올, 메틸알코올, 에탄올, 에틸알코올, 프로판, 프로필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런 알코올 종류들은 카본하고 탄소하고 수소하고 플러스해서 산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현하는 것이 이제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은 수소하고 탄소하고 산소 외에 아주 중요한 질소가 필요합니다. 이 질소는 대기 중에 거의 70% 이상의 질소인데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생명체가, 유기체가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식물의 뿌리혹 박테리아를 통해서
암모니움 이온 형태로 해서 생명체 속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비료가 중요한 요소는 다 질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질소가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아미노산 구성 요소로 들어가서 결국은 아미노산에 연결된 단백질, 생명 현상이 아주 주역이 되는 거죠. 암모니아도 아미노산 단백질의 최종 부산물이 암모니아로 나옵니다. 암모니아도 수소 3개하고 질소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세틱 애시드도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카본 베이스, 그리고 수소하고 카본 베이스로 한 유기물, 그 대표적인 이제 식물, 동물, 세포가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는 식물 세포입니다. 식물 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는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에너지를 만드는 강합성하는 엽록체가 있죠. 그리고 동물 세포에는 엽록체는 없습니다. 동물 세포 엽록체는 없고 미토콘드리아, 식물이 만든 그 영양 물질을 세포 내 호흡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제 산화시키는 과정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하는 호흡작용이 되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식물이 만든 영양 물질을 동물 세포 내, 구체적으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산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전체 에너지 변화를 보면 식물 세포에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죠. 이제 그때 태양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그 탄수화물을 동물 세포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해서 최종적으로 물이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 세포하고 동물 세포는 최종 산물로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전체로 보시면 세포의 가장 중요한 모양을 결정하는, 세포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세포막이죠.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지질 이중막, 요 세포막에 삽입된 여러 가지 단백질에 의해서 생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포막에 삽입된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세포의 구조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그널을 인식해주죠. 세포막에 삽입된, 동물세포 같으면 원형질막이죠. 원형질막에 삽입된 단백질에 의해서 외부에서 오는 이 물질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물질, 다른 세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세포막에 삽입된 단백질에 의한 작용이 되죠. 그 다음에 세포 내외로 물질의 이동, 트랜스포트 현상도 세포막에 삽입된 단백질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크게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세포벽, 식물세포인 경우죠. 세포벽에 셀룰로즈가 있죠. 지구상에 가장 많은 당류가 이제 셀룰로즈죠. 우리 보통 동물들은 이 셀룰로즈를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이 당류를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테리아 도움에 의해서 이제 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에, 원형질막에 부착된 프로테인. 지금 이제 프로테인의 나스 모양으로 되는데 이걸 알파나스라고 하죠. 그 알파나스를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식물세포든 동물세포든 그 세포막에 부착된 아미노산에 의한 작용이 생화학에서 아주 본질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유전물질, 세포 내 전체 정보를 관장하는 유전물질은 핵 속에 있는데 DNA라고 그러죠. 유전물질이 있고, DNA도 잘 보시면 핵산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 핵산에 보면 오탄당이라는 카본 베이스로 한 물질이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염기,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에 해당하는 염기가 있죠. 그리고 인산이 갖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현상은 거시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사작용입니다. 바깥의 물질을 세포에서 동화시켜서 우리 생명체의 구성물질로 만들어내고, 아주 적은 것에서 쌓아서 큰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동화작용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서 분해하는 경우는 이하작용이 되죠.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를 내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는 거죠. 외부 우리 먹는 음식물질을 분해하고 결합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세포의 대사작용이라 합니다. 세포의 대사작용은
현대 생물학에서 아주 많이 연구되고 있고 아주 핵심적인 분야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포 내 대사작용 중에서 시트러산해로 가기 전 단계인 해당작용, 그리고 일부 시트러산 작용, 결국은 우리가 먹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세포 내에서 어떻게 분해 대사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